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상승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AI 관련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0.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이 각각 2%, 3%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함께 견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밤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죠. 시장 예상치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이제 24일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고 25일에는 휴장합니다. 26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이 미증시의 산타 랠리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수 있을지 일단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흐름 보일지 이따가 개장 이후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산타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루 쉬어갔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뚜렷한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말 연휴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으로 어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미국의 이 기술주 훈풍에 반도체 중심으로 오름세가 시연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0.9%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SK 하이닉스도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는 0.69%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장이 연출됐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0.28% 상승하면서 4,120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인공 하나오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건조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시연했었는데요. 무려 12% 상승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영향으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J 중공업도 함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또 조선주가 어떤 흐름 보일지 개장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환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어제 장중 1,484원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환율, 이 고점이 언제까지 높아질까요? 지금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해지 그리고 증권사 해외 주식 이벤트 중지 압박 등 여러 가지 방도를 찾고 있는데 이 간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환율이 어떤 움직임 보일지 오늘도 추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 산타 랠리가 정말 이어질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이 연말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미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은 물론이고요. 또 간밤에 있었던 중요한 글로벌 이슈 브리핑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는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 함께 할 예정이고요. 또 요즘 우리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차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TV와 함께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저희 방송과 연동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소라영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소라영입니다. 네, 우리 증시에 온기가 찾아오나 싶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또 추워졌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일장 마감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28% 오른 4,117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코스피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이 줄어든 전강 후약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코스닥 1.03% 강하게 밀린 91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먼저 외국인 9,551억 원, 기관 3,527억 원 사들였습니다. 한편 개인은 1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수급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보이는 반면 외국인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핫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원화 급락 소식입니다. 네, 연말이면 기대해볼 만한 산타랠리, 어제는 분위기가 좀 식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대로 올라서면서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다다랐는데요.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자 주식시장도 힘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은 4,140선까지 올랐지만 환율이 오후 들어 더 뛰자 상승폭을 반납하고 4,120선 아래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원화만 유독 약했다는 건데요. 엔화는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 덕분에 오히려 강세 보였지만 원화는 달러 매수 수요에 밀리며 혼자 뒤처졌습니다. 결국 연말을 앞두고 살아나던 산타랠리 기대감에도 찬물이 끼얹혀진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환율 흐름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AI를 활용한 과학 연구와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이 미션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I 연구는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전력망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AI의 편향 문제나 딥페이크, 사용자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AI 연구가 주도하는 과학 혁신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와 규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파랗게 질린 장 가운데 반도체주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증권업종도 나란히 올라주긴 했지만 연휴를 앞둔 만큼 추격 매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관망 심리가 함께 깔렸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조금 힘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듯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 약세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뚜렷한 주도 업종도 보이지 않다 보니 전체적으로 하락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나마 로봇테마는 조금 견조한 흐름 보였는데요. 네, 에임드바이오 차익 매물에 8% 넘게 급락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한편 엔터주는 중국 방송 송출 재개 기대감에 강세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만나봤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두 개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어제 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등했는데요. 배경은 미국 쪽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화와 협력해서 미 해군의 새로운 호위함을 건조하겠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죠. 여기에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확 커졌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12.49% 급등했고요. 12만 3,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해상풍력 사업을 수주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확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하나오션은 해양 플랜트 수주 지연 때문에 불확실성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산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이야기 나오면서 앞으로 그림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흐름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두 번째 특징주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발사에 실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전날 대비 28.6% 하락한 1,71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 한때 1,500원까지 밀리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첫 상업 우주 발사체 임무가 예상보다 빨리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인데요. 이날 오전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한빛 나노 로켓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행이 시작한 지 약 30초 후 비행 데이터에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요. 로켓은 결국 안전구역 내로 추락하며 발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었지만 투자자들의 신뢰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발사 실패 후 사고 원인 분석에 착수했으며 향후 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AI 시그널 두 가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바로 원전인데요.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이후 15년 만에 원전을 다시 돌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원전 규모가 꽤 큽니다. 세계 최대급 원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원전 주변에 데이터 센터를 모으는 구상도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을 발전소 근처에 두겠다는 거죠. 전력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일본의 원전재 가동 움직임, 에너지 정책 변화의 신호로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만나보시죠. 두 번째 시그널 바로 HBM입니다. KB증권이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HBM 매출이 26조 원에 달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3배 급증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최고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HBM4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메모리인 소캠2도 내년에는 100억 기가바이트 공급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가 1위 점유율을 기록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HBM 출하량은 3배 증가한 112억 기가바이트로 예상되며 HBM4가 그중 절반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100조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성장의 배경에는 D램 가격 상승과 HBM 출하 증가입니다. 특히 구글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업들의 HBM3 주문량 급증이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을 35%로 2배나 더 확대시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의 3분기 성장세 견조하게 확인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6% 오른 48,000선에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0.57% 오른 23,561선, S&P 500 0.46% 오른 6,109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은 어제 또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며 또 38번째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는 방향이 꽤 분명했습니다. 지표가 시장을 밀어 올렸고요. 그 힘은 기술주가 받았습니다.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4.3%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3.2%를 크게 웃돌았고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다라는 신호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까지 시총 상위 기술주들이 줄줄이 상승불 켰습니다. 반면 테슬라와 월마트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경기 기대가 커질수록 소비도나 우려가 남아있는 종목, 또 실적 부담이 있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개별 이슈 중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 알약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증시는 오늘 조기 폐장, 내일은 크리스마스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연말로 갈수록 거래는 더 얇아질 가능성이 있지만요. 이 점 염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소라영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휴장을 앞두고 거래량 자체는 평균 대비해서 35%나 적어지긴 했지만요. 이 3분기 GDP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받쳐주는 이 개인 소비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3.5%나 상승했다는 점이 깜짝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16%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7% 상승, S&P 500 지수는 0.46% 오르면서 7,000피 부근에서 장 마칠 수 있었습니다. AI와 연계된 주요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이어지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 S&P 500 지수가 오늘도 0.4%가량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38번째 최고가 경신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내년 초에 7,000피 달성에 성공하고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채금리와 금 그리고 국제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국채금리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3분기 GDP가 잘 나오면서 모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급 과잉이라는 두 가지 요인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S&P 500 안에 있는 에너지 섹터가 1% 가까이 올랐고요. 지수 상승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또 이 특징적인 점이 오늘 광산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과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기 때문인데요. 금과 은 선물 2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갈아치웠고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AI 버블론이 아직 잡히지 않았고 또 캐비넷 연준 의장 관련된 불확실성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산타랠리의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가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오늘 0.95%나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주, 에너지주도 동반적으로 강하게 올라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무려 3% 오름세를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내년 2027년 6월까지 0%를 유지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뉴스 소화하면서 엔비디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고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2% 상승부를 켰습니다.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AI 수요가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고 이러한 전망 속에서 이 브로드컴의 위치는 견조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엔비디아와 함께 오늘 나스닥 지수를 견인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코드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또 TP도 551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뉴스는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수가 이 뉴스를 소화하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해 봤는데요. GDP 이슈 그리고 캐비넷 연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위고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된 이슈들 차례대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운 발표 결과였는데요. 무려 4.3%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분기 수치가 3.8%고 시장 예상치가 3.2%인 것을 감안하면 이 두 수치를 모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2달 정도 밀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의 GDP가 계산이 됐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원래는 이 GDP가 통상 3회 정도 발표가 나는데 이번에는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2회 정도 발표로 축약이 됐다는 점까지 챙겨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엔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전분기 대비해서 3.5% 상승부를 켰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건데요. 의료, 외식, 그리고 여행 등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 투자는 전분기 대비해서 2.8% 상승하면서 둔화된 조짐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AI에 있어서는 투자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기업 투자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한 투자가 보이고 있지만 이 AI 한 종목, 한 분야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점까지 저희가 이번 GDP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무역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는데 이 순수출 기여도가 1.6%포인트나 이 GDP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DP가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평균 성장률이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인 이 바이든 행정부 때는 2.4%를 기록했으니까 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이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페드도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유동성 장세를 공급하고 있고 또 재정 정책을 공급하고 있는 와중에 AI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2026년, 2027년에도 계속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려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가가 계속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3분기 PCE가 발표됐는데 2.8%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가 2.6%를 기록했으니까 전분기보다 더 물가가 오른 것이죠.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내년 1월부터 있을 또 다른 이제 통화 정책에서 이 PCE가 올랐다는 점을 어떻게 소화할지 추이 살펴보셔야겠고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렇게 계속 성장이 오를 것이다에 대한 스탠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PCE가 올랐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1월에 있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캐비넷 위원장이 간밤에 발언했었던 이야기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헤셋 연준 이 NEC 위원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케빈 헤셋 위원장이 CNBC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을 봤을 때 미국은 금리 인하 측면에서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백악관 내에서 케빈 헤셋 위원장의 위치가 좀 강합니다. 위상이 있는 사람인데 이 백악관 최고 경제 자리를 가지고 있고요. 또 NEC 위원장 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내년 5월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렇게 발언한다라는 점은 저희가 좀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간밤에 있었던 GDP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GDP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분기 대비해서 4.2% 상승을 하면서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PC 물가 지표도 물론 목표가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헤셋 위원장은 지금 GDP가 올랐던 것에 한 1.5%포인트 정도는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헤셋 위원장은 이 GDP 성장률 중 관세 정책 덕분에 이렇게 무역 적자가 축소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AI 붐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12월 연준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단행이 됐었죠. 0.25%포인트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올해 3번이나 인하가 됐었는데 사실 이 연준 위원들 안에서 3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특징입니다. 2019년 이후 이렇게 3명의 위원이나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도 이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금리 인하 선택이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금리 인하가 느리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빈 헤셋,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죠. 케빈 헤셋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하는 인물입니다. 향후 어떤 발언 나올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노보노디스크 관련된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먹는 비만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사실 간밤에 굉장히 강했는데요. 먹는 미고비가 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장 마친 이후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비만 치료제 시장 판도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세계 최초로 이 경구 GLP-1 치료제가 나온 소식입니다. 무려 주가가 12% 넘게 급등세를 시현했었는데요. 이 FDA는 위고비 알약 버전을 승인했고요. 주사제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부작용 마찬가지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1월부터 미국 내에서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CEO는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에게 새롭게 비만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어떻게 판도가 달라지는지 추이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일단 이 경쟁사 일라일리보다 먼저 이렇게 먹는 비만 치료제를 선점했다라는 점에서 유리한 자리에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고요. 실제로 일라일리 주가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알약 개발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추이 살펴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글로벌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 일단 미국 종목이긴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 2026년에 어떻게 흘러갈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동성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뉴스케일 파워 어떻게 지나갈까요?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큰 연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AI 거품론이 대두되면서 12월 초까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반등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덩어리가 큰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SMR 설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기업이고 상업화 선두 지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젠슨 황 CEO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동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SMR, 이 앞으로 AI 전력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실제로 전력을 그만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년에서 7년 앞으로 이 SMR이 많이 건설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 젠슨 황 CEO의 발언 이후 주가가 무려 13%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화면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의 경쟁력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도산 에너빌리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정적 공급망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주 특징상 큰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고 비용을 절감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에 이 뉴스케일 파워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실제로 연동되어서 주가 흐름이 최근에 연동된 흐름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3분기 매출이 15배나 폭등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5억 3,800만 달러나 손실을 봤는데 2026년에는 이것을 만회할 만한 매크로 이슈들이 많이 있을 거란 전망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계해서 어떤 흐름 보일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지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어떤 이슈 있었는지 아무래도 2025년 끝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의 승자와 패자를 나눈 기사였는데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 이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준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AI 그리고 무역 전쟁이 있겠죠. 그 안에서 엔비디아도 참 시세를 잘 분출했고 시총 5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 못지않게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진짜 승자는 한국에 있는 이 SK하이닉스라는 언급도 함께 했는데요. 한국이 AI 기술주 강세를 보이면서 세계 1위의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실제로 234%나 올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 자체도 12조 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 50%나 상승을 했다라는 이 호재성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함께 올랐다라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 보일지 이따가 개장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프닝 벨 울린 지 4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장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산타 랠리가 이어졌는데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한 채 4,12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 내에서 방향성 찾고 있습니다. 9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시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200억 원가량 물량을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50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824억 원 사자세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은 750억 원가량 팔자세 보이고 있고 기관도 410억 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시가총액 상위단 통해서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혼조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는 10위단 일제히 발간물입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0.6%, 0.3% 오름세 시현하면서 11만 2,200원, 56만 6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밀렸었죠. 오늘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2.19% 상승불 키면서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었죠. 현재는 0.6%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외한 10위단 일제히 파란불이고요. 알테오젠도 현재 0.23% 밀리고 있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요즘 우리 시장에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이윤수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이은수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점점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개장 이후 지수가 점점 아래로 곡선을 그리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 또한 엇갈렸습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가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어제 주인공이었던 하나오션 또한 11% 넘게 급등하며 코스피 지수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개별주 빼고는 대부분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서 약세 보였는데요. 이런 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테마는 뚜렷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4가지 섹터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조선, 엔터, 로봇, 보험입니다. 첫 번째 섹터는 조선입니다. 어제장 주인공을 뽑아보자면 단연 조선 섹터였는데요. 어제 아침 속보로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 위대한 기업, 굿컴퍼니라는 한마디에 하나오션이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조선주 강한 힘을 받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에 도입할 프리기탐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건조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꼭 집어서 한화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 투자와 협력이 수반된 메시지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강한 영향을 줬는데요. 하나오션 거제조선소는 내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용접 자동화율을 현재 68%에서 5년 내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제조선소에서 축적한 자동화 데이터를 미국 조선소에 접목한다고 하는데요. 증권가는 이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허들로 꼽히는 높은 인건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조선주 급등했는데요. 하나오션이 장 초반부터 10%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12만 3,400원 선에 마감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 또한 3거래일 연속 강세 행진 보여주고 있는데요. 6.47% 상승하며 97,100원에 마감했습니다. HD현대마린엔진은 최근 출범한 통합 HD현대중공업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HD현대의 조선 부분 계열사였던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는 지난 12월 1일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맞춰 방산, 친환경, 특수선박 등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합병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HJ중공업 5.54% 상승, 삼영엠텍이 16.4% 상승, TMC가 상한가를 찍으며 조선주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엔터입니다. 오늘장의 강세 시연한 또 다른 섹터 엔터 업종입니다.
뚜렷한 강한 상승불 켜낸 이슈가 있었는데요. 매년 홍콩에서 열리는 K-팝 대표 행사 드림 콘서트가 내년 2월에 중국 전역에서 방영될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거대 방송사 중 하나인 후난위성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는데요. 후난위성TV는 중국 전역을 커버하며 중국 방송사 중 시청률 1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의 중국 방송 결정은 단순히 공연 중계에 그치지 않고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확대에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팝 공연에 중국 사업자들의 참여가 본격화한 만큼 내년 중 현지 K-팝 공연 재개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드림 콘서트는 지난 30년간 K-팝을 대표해온 상징적인 공연 브랜드고 이번 홍콩 공연과 중국 방송 송출은 단순한 공연 중계를 넘어 한중 문화 콘텐츠 교류가 다시 확대되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엔터4사 포함해서 엔터주 전반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M과 하이브 눈에 띄는 강세 시연을 냈습니다. SM 최근에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어제장 7.58% 상승하며 12만 7,7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이브는 5.02% 상승하며 32만 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4.57% 상승, JYP가 3.71% 상승하며 장 마쳤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주 그동안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다소 소외됐던 섹터였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로봇주 전반 계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로봇주가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와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 로봇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행정명령 검토 소식 이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로봇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 자극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가운데서는 원익홀딩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어제 4.15% 상승하며 35,1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반도체 경기 회복과 로봇 신사업 부각, 그리고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투자 심리 자극했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은 비상장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인데요. 원익로보틱스가 메타의 로봇파를 공급한다는 소식, 그리고 삼성전자의 무인 공장 도입 추진 이슈가 주가에 강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6.24% 상승하며 50만 2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3거래일째 상승 유지하며 외국인거 기관의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코 DX 11.42%, CP시스템 8.20%, 현대모백스 4.77%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입니다. 어제 보험주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현재 생명보험사 일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부터 생보사 전체에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 등으로 받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현재 5개 사에서만 운영 중인 이 상품을 19개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부터 신청 가능하고요.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우는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의미가 큽니다.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은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일시 중단이나 재신청도 가능해 개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정부가 주요 보험사들과 관련 정책을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일부 관련주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주가의 즉각 반영보다는 향후의 주가 흐름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한화생명이 4.74% 상승한 3,425원, 삼성생명이 2.25% 상승한 16만 3,900원, 한화손해보험이 0.9% 상승한 5,59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에서 눈에 띄었던 4가지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외인 수급과 대형주가 끌어올린 어제장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의 거래일 어떤 흐름 이어질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를 움직일 섹터들은 어떤 섹터들이 있을지 끝까지 팍스경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은수였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로봇주 그리고 트렌드 섹터에서 언급되었던 조선주는 시세에 분출하고 있고요. 반면에 엔터와 보험주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부터 저희 오전장 지금 16분 개장한 지 지나가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혼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상승하며 4,1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한 채 9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소폭 물량을 더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1,0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이 그래도 1,20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양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여전히 혼조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전히 0.64%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면서 간밤 미국의 기술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네요. 2.79%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08%, 기아도 완성차 중에서 지금 1.5%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에코프로 형제주를 제외하고는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8%, 그리고 ABL 바이오 0.86%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로봇주 어제 좋지 않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2.59% 하락한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1.25%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트렌드 섹터에서 언급되었던 원익홀딩스도 지금 하방 압력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연휴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방송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